사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음식이란 걸 정말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네. 사업에 대한 구상만 하고 있었고 비즈니스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매니저님에겐 사장님이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앞으로 계속 우주분식과 같이 함께 하실 건가요? 네, 당연하죠. 사장님이 나가라고 할 때 하는. 아, 쫓겨나지 않는 이상. 바이어가 난 너랑 계약하지 못한다 해갖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었거든요. 지금 사무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캐나다에서 작은 비즈니스 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름부터 번상치 않은 우주분식 대표님을 만나볼 건데요. 요즘 MZ들의 입맛을 저격하고 있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식집이죠. 우주분식 대표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에 우주분식 1호점 10월에 오픈을 하고 지금 사무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캐나다에서 작은 비즈니스 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요즘 우주분식 정말 핫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 사업이신가요? 저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네. 사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음식이란 걸 정말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네. 저는 라면도 잘 못 끓이는 사람이었기 정말요? 때문에 오죽하면은 예전에 여기서 어학연 생활 할 때 네. 룸메랑 이제 조건이 나는 청소를 할 테니 너는 음식을 해라. 그럴 정도로 음식을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사업에 대한 구상만 하고 있었고 비즈니스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사실 분식이라는 게 맨 처음에 캐나다 왔을 때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먹을 만한 곳이 되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한국 대기업 두 곳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네. 누군가가 편하게 여기 가서 한국처럼 떡볶이도 먹고 오뎅도 먹고 또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는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했는데 남들은 어차피 어. 어디 가게든 가면 뭐 떡볶이 다 있고 하는데 굳이 네. 사람들이 떡볶이집에 떡볶이를 먹으러 올까?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먹으러 오잖아요. 네, 지금은 다행히 맛을 아셔서 네. 많이 오시기도 하는데 네. 감사드리죠, 저는. 한국 클라이언트층이 더 많나요? 아니면 외국 클라이언트층이 더 많나요? 처음에 오픈할 때는 한국 사람을 타겟팅으로 해서 했어요. 왜냐면 네. 이제 한국 분들은 어딘가를 오픈하게 되면 이렇게 와 오픈했다 그러고 막 가잖아요. 일단은 한국 사람들한테 한번 팔아보고 네. 그 다음에 맛있으면 뭐 외국인들 찾아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중국 분들, 여러 아시안 분들이 오셔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하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퍼져 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네. 나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확장을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해요. 3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긴 하죠. 가게를 낼 수 있다는 게. 저는 음식을 전공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음식에 대한 집착은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너무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방향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1호점을 오픈할 때부터 그냥 저는 모든 걸 이제 간소화 시키려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니님이 오늘부터 일을 시작하셔도 지금 당장 떡볶이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간소화를 시켜서 이제 누구나가 와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구하기도 쉽고 뭐 일을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와서 바로 네.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직원들이 그냥 하게 되면은 정해진 대로만 하면 되네. 그러면은 절대 맛이 변할 리는 없잖아요. 이 맛을 얼마나 계속 내가 똑같이 끝까지 갈 수 있느냐. 1호점, 2호점, 3호점이든 이 맛이 계속 똑같아야 손님이 오셨을 때 여기 똑같네. 이제 그거를 잘 생각을 해서 시스템을 간소화시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줘서 뭐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분들께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주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옆에서 버티고 일해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서 그래서 가게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 생각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전해들었어요. 그 의사소통이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친구 같은 사장 이러고 하는데 전 진짜 친구인 것 같아요. 친구처럼이지만 어느 정도의 선은 지킬 수 있는 웬만하면은 매일매일 나와서 이 직원들이 도대체 어떤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는 편이기도 하고 이 가게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불편 그리고 이 가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커스터머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빨리빨리 웬만하면 바꿀 수 있도록 그리고 트렌드에 맞춰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 지역을 택한 기준이 또 따로 있나요? 1호점은 사실 떡볶이고 분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먼저 어필을 한번 해보자 해서 1호점은 코리안타운 결정하게 된 거였고 2호점은 1호점이 코로나 때 오픈을 한 거라 좌석이 테이블 4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가게 자체가 좀 많이 유명해지고 이제 사람들이 더 오다 보니까 그냥 왔다 가시는 분 되게 많았어요. 멀리서 오셨는데도 자리가 네. 없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게 좀 더 이제 넓은 곳으로 가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하게 된 게 다운타운이었는데 항상 TTC 옆에 있는 걸 원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블로앤 스파다이나 스테이션 옆쪽에 자리가 나게 돼서 그쪽이 보면은 이렇게 유오브티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하기 전에 하루 종일 가서 서 있어 본 적도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고 학생들이 얼마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제 영길에 있는 3호점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어랑 영길이 캐나다에서는 가장 큰 길이고 메인 도로라고 할 수 있잖아요. 3호점은 지나가다가 노출될 수 있는 장소를 되게 원해서 지나다니는 행인들이나 아니면은 여행 오신 분들,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저기 뭐지? 한번 가볼까라서 한 분이라도 오시게 되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영길에 여게 된 거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출근할 때마다 저 블루어 쪽 라인부터 영길 라인까지 이제 중심 라인을 제가 차 타고 계속 돌아요. 얼마나 손님들이 좀 있고 얼마나 지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레스토랑 안에 손님이 있으면은 이제 어떤 나이대의 손님이 있고 저 나름대로 사건 분석을 하고 있죠. 상가 계약을 3번을 하셨는데 오픈 준비하시면서 어떤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신가요? 많죠. 토론토는 기본적으로 저의 브로커랑 네. 그 브로커랑 이제 같이 하는 하죠. 건데 제가 직접 그 리스팅을 보고 연락을 했고 권리금이 예를 들어서 뭐 10,000불이다 뭐 1,000,000원이다 싶으면은 그거에 대한 비딩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서로. 맞아요. 이제 오퍼 넣으신 분들이 다른 분이 저보다 비딩을 더 많이 제시를 하셨어요, 금액을. 그래서 바이어가 난 너랑 계약하지 못한다 해갖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브로커끼리 협의가 되고 바이어가 셀러 간의 협의가 돼도 마지막에 또 랜드로드한테 가서 최종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게 여기에 법이잖아요. 오퍼를 어떤 사람들을 자기가 비교해 봤을 때 난 이 사람하고 할래가 바로 저였어요. 랜드로드의 선택을 받으신 네.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1호점을 계약하게 된 거고 2호점, 3호점은 뭐 거의 비슷해요. 다운타운이라는 자체가 기존에 있는 오래된 건물들을 다 이제 부수고 콘도를 짓고 있고 다시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다운타운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돼 있어서 리스팅을 진짜 100개 넘게 본 것 같아요. 100개, 150개 정말 2, 3호점 하면서. 왜냐면은 계약을 하고 변호사님 리뷰를 들어갔을 때 항상 데몰리션 클라우스가 나오니까 보증금을 먼저 내고 취소하고 네. 변호사비는 변호사비 또 나가고 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하면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2호점의 이제 블루어 지점은 데몰리션 클라우스가 없어서 이제 정상적인 계약을 했고 3호점도 이 연길 자체가 전부 다 이제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 근데 다행히 여기는 그래도 2년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곳이어서 네. 여기를 선택하게 됐어요. 너무 어리둥절하신데 출근하자마자 이렇게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매니저님에겐 사장님이랑 평생 함께하고 싶은 분이. 정말 동반자로 네. 와 이거 최고의 칭찬인데요. 저 별로. 제가 언제까지 저분이랑 평생이에요? 민주 씨한테 사장님이랑 선생님 진짜 좋으신 분이고 항상 오실 때마다 너무 바빠져가지고 최대한 늦게 오셨으면 좋겠고 다른 주로 가셨다가 우주분식을 다시 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1호점에 있었을 때그 낭만이 너무 좋았어요. 낭만이요. 어떤 네. 낭만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했던 곳 중에서는 직원들과의 화합도 너무 좋았고 그거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사장님의 그 경영 방침 네. 이런 게 저한테 너무 와닿았어가지고 그런 곳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그쵸, 맞아요. 쉽지 네. 않죠. 매일 출근하는 곳이고 매일 가야 하는 곳인데 그 가야 하는 곳이 행복하면 되게 좋잖아요. 네. 우주분식의 가장 좋은 3가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장님, 직원들, 맛. 네. 가장 중요한 트리오네요. 앞으로 계속 우주분식과 같이 함께 하실 건가요? 네, 당연하죠. 사장님이 나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 쫓겨나지 않는 이상. 쫓겨나지 않는 이상. 자, 안 자르실 거죠? 얼마 전에 그만둔다고 했어요. 메이저님이 우주분식에 오랫동안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직원이랑 말씀을 잘 나누셨나요? 직원들한테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우주분식을 키워나가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가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오게 됐고요. 어쩌다 보니 대학교를 또 가서 공부를 하게 됐고 대학교를 나와서 직장을 다니게 되고 네. 영주권을 받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코로나라는 것이 그 세계적으로 이제 나와서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 가자 하다가 가게를 열게 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돈은 어디서 났어? 벌었죠. 5, 6년 동안 열심히 모으고 그리고 이제 오픈을 하면서 대출이라고 하는 것도 좀 받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거게 된 거거든요. 지금까지 3호점을 열었고 다행히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저는 캐나다 전체에 우주분식이라는 분식집을 이제 널리 알리고 싶어요. 한국적인 것도 알리고 싶고 사실적으로 한국인의 음식도 세계에서 통할 수 있다.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먹던 이런 분식들도 우리는 충분히 외국 사람 통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캐나다에 왔을 때 분식집 하면 우주 분식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을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유학생으로 캐나다에 처음 입성을 하셔서 이렇게까지 이제 성장을 하신 거 보면은 한국에서 오시는 유학생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본보기가 되실 것 같아요. 뭐 그게 큰 건 아니지만 저는 정말 평범하게 유학을 와서 시작했고 지역장에서 모은 돈이랑 대출 이런 거 받아 장사를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진짜 의지가 있고 끈기만 있으면 어느 누구들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누군가는 할 수 있다. 캐나다는 정말 직업에 대한 귀청 같은 게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뭘 해도 충분히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제 자기의 미래에 대해 투자를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입니다. 대표님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K푸드 널리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보다 넓은 마음으로 떡볶이를 만드는 대표님의 이야기 정말 인상 깊었죠? 여러분도 근처에 우주 분식이 또 생기면 한번 꼭 방문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다음 우주 분식은 당신 집 앞으로 갑니다.